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JYP 엔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오늘 20% 급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차트가 정말 그동안 좀 봤던 수많은 어떤 작전주들의 어떤 모습이 나온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라데경 관련 주들의 주가 차트도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은 개인 투자자나 일반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 통정으로 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좋은 기업을 이렇게 사서 들어 올리면 이게 합법인 거죠. 괜찮은 겁니다. 그들이 고가에 사는 건 괜찮다. 보시면 이들이 산 걸 또 더 비싸게 사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주식시장이 합법적으로 통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좋은 시나리오에 좋은 내러티브 전략에 좋은 보고서로 시장을 하고 계속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좋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산 주식을 또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되는 거죠. 8만원 주고 산 주식을 15만원 주고 11만원 주고 사고 20만원 주고 사면 그게 주식인 거거든요. 그 가치를 책정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리포트를 또 만들고요. 그렇게 계속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JYP 시가총액이 이제 4조에 육박했는데요. 그럼 엄청난 실적을 냈느냐? 아닙니다. 이제 겨우 400억 수익 냈거든요. 4조짜리 회사가 400억 수익 낸다고 지금 호실적이라고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주가를 20% 끌어올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근데 하이브랑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이브도 마찬가지. 연예인들이 스타잖아요. 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볼 때 그들이 버는 돈은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상식적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100억짜리 150억짜리 아이유 현금 주고 뭐 한남동에 뭐 좋은 그 빌라 있죠. 그 유명한 거 샀다고 뭐 이렇게 공시합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60평짜리 아파트 뭐 그 빌라를 한남동에 뭐 한남힐인가요? 뭐 어쩌고 뭐 있죠. 150억이 왜 삽니까? 가지고 자기네들이 50억이 샀던 거 100억이 샀던 거를 150억이 사주면서 이 집의 가격은 이제 150억이라고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림 10억짜리를 매집했던 애가 자기 그 다음 그림을 30억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억짜리 그림은 다 30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00억, 600억 그렇게 수집가들이 수집한 것들이 계속 올라간 거죠. 그게 뭐 다만 주식시장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유독 주식시장은 그런 가격 책정이 굉장히 좀 치밀하고 냉정한 곳이죠. 왜 그러냐면 그림을 공매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남힐 뭐 그런 거 한남동에 뭐 빌리지, 유엔 빌리지 이런 거를 공매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격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냉각수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실적으로.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한 거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부동산 침체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고 이제 공매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정보가 세거나 조금만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먹어버리면 쉽게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뭐 유엔 빌리지 뭐 한남동에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압구정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건물 내가 사고 싶고 팔고 싶어도 유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고 안 되거든요. 뭐 100억, 200억짜리 그림을 누가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하고 다른 실물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큰 손들, 쉽게 말하면 소위 이제 자금을 가진 자들이 이제 주식시장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총합이 20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중에 겨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4조입니다. 애플 하나가 지금 3000조 가까이 되니까요.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동전주로 보이는 거죠. 얘네 하나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얘 뭐
30만 주 사봤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0만 주, 20만 주 계속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놓은 거를 6만에 산 거를 11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최고다. 오, 너무 좋아. 언빌리버블 하면서 사버리면 개인들은 또 오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실적 뭐 기사 내고 이렇게 과거에 했던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태들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이들이 했던 것들은 불법적으로 한 것들이고요. 예, 원래 가치에 비해서. 예,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치가. 뭐 이 NLD PER이 이제 다시 몇 배까지 내려왔죠. 이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치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7,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8,000원 주고 사든 2만원 주고 사든 싸게 사는 거 아니냐. 다우 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사봤자 PR 이제 10배인데 15배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네,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산들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기금이 하면 합법이고 내가 하면 불법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공평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투자 판단을 했으면 상관없죠. 예. 근데 지금은 JIP는 전 세계인들이 다 이 가격에 주고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게 누군가의 특정 몇몇 세력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갈거나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라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를 제출해서 너 핸드폰 200개 가지고 했잖아. 근데 이 JIP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 100개나 뭐 기관 투자자 10명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들은 그냥 기관 투자자 한 3명이서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100억씩 사는데 너 뭐 무슨 말이 필요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100억을 사든 200억을 사든 내가 관리할 건데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불법적인 게 있어?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문제는. 네. 기관 투자자들은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내 펀드에서 내가 JIP를 10만 주, 20만 주 더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내가 100만 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만 주 더 샀어. 그거 불법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라더경은 200명의 가짜 핸드폰을 만들어서 샀다는 그게 이제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해도 합법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법에 바로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그걸 알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올 초에 이제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하나가 이제 JIP였는데 이 둘 중에 두 종목의 차트가 딱 그렇게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은 계속 손을 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들어오네 외국인 기관들이. 예, 이게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들입니다. 얘도 과거에는 뭐 주가 망가질 때는 엄청나게 안 좋았었죠. 2만원인데 12만원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찍고 또 추가로 또 상승할 수도 있겠다. 실적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5조 정도 육박하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거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죠.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 그룹에 섞여 있으면서 이제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도 지금 1200억 지금 1분기도 2000억 훨씬 더 많이 법니다. JIP가 지금 4조인데 400억 벌었다고 난린데 지금 얘는 1분기에 3000억 4000억 뭐 이렇게 찍어버리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작전에 의심되는 차트인 거죠. 얘도 예, 뭐 얼마 전에 올라갈 때 JIP랑 같이 올라가더니 이제 빠질 때는 좀 더 좀 심하게 빠지네요. 어쨌든 엔터주들도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그렇게 화려한 실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리포트를 이렇게 또 다 뒤져봤어요. 뭐 재무제표 뭐 관련돼서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투자 의견 얘기하면 목표가 이제 또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액이 1180억, 영업이익 42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시가총액 4조짜리 회사가 겨우 420억, 4200억도 아니고 420억 찍었다고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왜 시장 컨센서스를 200억으로 잡고 있다가 4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겨우 400억 했는데 보시면 내용이 엄청납니다. 예. 무슨 뭐 이 회사 보시면 영업이익 420억 서프라이즈랍니다. 도대체 왜 서프라이즈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계속 기관 투자자들은 서프라이즈랍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2차전지 주식들 에코프로 BM
그냥 까듯이 뭐 얘는 또 그렇게 좋게 보는 거죠. 예. 신한투자도 마찬가지고. 예. 한결같이 뭐 지금 유통주나 뭐 은행주들은 몇천억씩 시가총액 4조짜리 회사들이 몇천억씩 분기 실적을 내도 그냥 기대치 부합, 뭐 앞으로 기대가 좀 다소 부정적인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근데 유독 엔터주들만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뭐 걸그룹 나오고 연예인 스타 보듯이 주식 가격을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하이브랑 지금 SM이나 JYP랑 YG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이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이제 하이브를 보면 좀 답이 나오는 거죠.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영업이익이 지금 잠깐만요. 하이브만 따로 좀 떼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JYP가 찍은 실적하고 하이브가 찍은 실적이 여기 나오네요. 영업이익이 420억 JYP가 찍었는데 하이브가 520억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520억 찍었는데 JYP가 420억 찍었으면 진짜 많이 찍은 게 맞죠. 왜? 시총이 이제 그 다음에 YG는 360억 찍었습니다. 근데 YG는 시총이 지금 또 보시면 웃기죠. YG엔츠는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얘는 지금 저평가 받고 있죠. 왜 저평가 받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YG도 나쁘진 않거든요. 블랙핑크 있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여차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이쪽이 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약간 리스키한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이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데 이쪽은 좀 약간 뭐 마약 쪽도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승리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는 아이들이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기업 경영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박진영이 이제 끌어올려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같이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SM은 이번에 이제 장난이 강하게 들어왔고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뭐 이미 고평가인 상태인 것 같고요. SM은 이미 뭐 JYP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지금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SM이 2조 6천억인데 뭐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별로 하면 이번에 뭐 200억 정도 찍으니까 그러면 5조 찍고 그러면 SM이 훨씬 더 지금 뭐 400억 찍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실적은 별로지만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가 세븐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BTS를 능가하는 어떤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뭐 지금 하이브도 좀 웃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유튜브나 조회수나 보면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처럼 이제 음반 판매가 뭐 CD 이런 거 판매가 안 될 것 같은데 400만 장 팔았다 하거든요. 참 웃깁니다. 예. 왜 400만 장이나 사람들은 사는지.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라디오 그걸 음악을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에 카세트 그게 있어야 되고 CD에 CD 그게 있어야 되고 지금은 다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안에 다운받아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그냥 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팬덤이죠. 그러니까 그걸 사줘야 되는 거죠.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굿즈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근데 하이브가 시총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거의 12조 육박하니까 이러면 이제 JYP가 실적이 그러면 4조인데 11조에 비하면 엄청 싼 게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이제 멀티플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예. 얘는 멀티플이 PER이 30배인데 20배밖에 지금 안 되니까 30배로 가면 JYP는 지금 최소한 시가총액이 한 8조 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20만 원은 돼야 된다. 이런 목표가를 이제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확하게 누가 맞느냐 틀리냐는 아니지만 일단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고 합리화시켜서 자기네들이 자기가 이 멀티플을 주고 지금 PER도 책정하고 해서 지금 예상 PER이 33배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50배니까 50배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SM도 지금 20배인데 그 다음에 YG엔터도 지금 25배니까 너무 저평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 또 이제 막 급등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그게 이제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주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메이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기도 무섭고 안 따라가면 있고. 그럼 뭐 어영부영 하다가 JIP가 심화하던 게 에코프로 BM처럼 이제 뭐 30만 원 가고 40만 원 가고 50만 원 가버리면 완전 작전주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작전을 그 누구도 잡아낼 수가 없는 그냥 합법적인 작전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그랬으니까요. 에코프로 지금 감방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겨우 뭐 조금 했던 이동채 전 회장만 지금 잡혀 들어갔지. 겨우 뭐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지금 누구는 뭐 500억, 600억씩 주식을 미리 선행매매에서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작전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올린 거지 뭐 내가 올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올려줬어. 나는 팔았어. 근데 너네 주가가 빠졌어.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뭘 불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보를 난 소식을 들었다. 금감원에서 뭐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익래 회장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내가 대주주인데 주식을 못 판다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비록 대주주지만 시장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난 그 소문을 들었고 난 주식을 팔았다. 불법입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렇죠. 불법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 자체적인 내부자 정보. 예를 들어서 다우가 이번 실적이 7천억인데 1,000억 적자를 볼 거래. 그거를 알고 김익래 회장이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자 정보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 정보잖아요. 그렇죠? 다우 데이터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작전을 내 주식이 걸렸대. 그래? 근데 걸린지 안 걸린지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더기아는 주가 핸드폰 200개를 깔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도 몰랐어. 나도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금감원도 알아? 금감원도 모르는데. 근데 이상하대. 근데 금감원이 조사를 하긴 한대. 그래. 좀 이상하고 조사를 한다니까 나는 내가 봐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냥 난 팔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JIP도 지금 법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앞으로 신인 나오고 지금 회사 관리를 박진이 너무 잘했대. 그리고 매출이 쭉쭉 올라간대. 지금 하이브 비교하면 하이브가 시총이 12조인데 JIP는 지금 4조밖에 안 된대. 앞으로 10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11만원 그래도 살래. 근데 난 지금 8만원에 샀는데 난 더 살래. 계속 외국인이 사버리는 거죠. 이게 불법이니? 불법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8만원대 16만원 샀던 사람이 지금 11만원에 30만원 더 사버리는 건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내 계좌에서 내가 계속 하더라도. 네.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뭐 누가 나 지분을 지금 5%인데 10%까지 늘릴 거야.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전반적으로 리포트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로봇에서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아니면 그동안 수익 실현했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또 한 번 해먹는 그런 수급 현상이 나오고 그쪽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 때리고 여기서 또 수익 내고 그냥 계속 이제 개인들만 죽어나는 거죠. 2차전지 뭐 10배 간다 하는데 2차전지 10배는 지금 뭐 금년부터 시작해서 뭐 개 박살나고 있고요. 로봇 박살나고 있고요. 죽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개인들은 뭐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얼마까지 가는 거지? 근데 얘는 JIP 뭐 10만, 20만 올라가 버리면 또 여기 손절하고 또 여기로 또 갈아타는 거죠. 그냥 단타 치는 거죠. 왔다 갔다. 여기 손절하고 여기 갔다. 또 여기 손절하고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좌가 1,000만원짜리 계좌가 뭐 500만 됩니다. 그냥 500만원 정도 잃었으니까 나는 뭐, 아유, 뭐 그냥 게임값 했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주식 안 합니다. 그 500만원이 10명이면 5천만원이고요. 100명이면 5억이고. 1000명이면 50억이 되고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거든요. 나중에 그 1000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새로운 직장인이 또 1000명 들어왔다 나왔다 신용했다가 또 1000명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는 유튜브 보고 뭐 유튜브에서 뭐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확신합니다. 뭐 앞으로 3년만 기다리세요. 3년 뒤에 내가 반토막 나는데 너 책임져 줄 거야. 지금 3년은커녕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반토막 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책임 안 지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시장 좋다며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금량 지금 금량이 뭐 배터리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만둔대. 그러면 금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회사를 내가 금양 사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금양 IR 담당자지. 내가 금양 주식 사라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금양회사가 좋아진다 했지 내가 금양 주식 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금양이 기업이 좋은 거지 주가가 19만 원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 아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금양주주들은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법원에다가 뭐 형사 고발하고 뭐 경찰서에 고소해봤자 배터리 아저씨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좋다고 기업이 좋다고 계속 얘기했고 3년 뒤에 되면 투자 수익 날 거라고 했지. 그게 뭐 불법입니까? 애널리스트 나는 원래 애널리스트인데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안 좋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JYP든 금양이든 삼성전자든 뭐 제넥신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현대로템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두산이든 뭐 지금 SPG든 로봇이든 뭐 우주 왕복선을 만들든 드론을 만들든 증강 형식을 만들든 자율주행을 가든 뭐 블록체인을 하든 유전자에서 코로나 변경을 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가 또 새로운 게 나오든 어쨌든 주식 시장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떨어진 거는 올라가게 돼 있다. 변함없는 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 냉정한 투자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